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웃기죠? 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순서 됐는데 깔깔거리더라고. 네, 못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 하여튼 이렇게 생동감 있게 어쨌든 이슈가 좀 무겁긴 하고 좀 어려운 이슈긴 한데 이걸 좀 쉽고 재밌게 유쾌하게. 안정걸 소장이 넥타이를 그러니까 넥타이를 안 했더라고요. 보타이를 해야 좀 해야 되는데 목이 낑긴데요. 자, 첫 번째 되니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개각 후폭풍입니다. 어제 그래요? 문재인 정부 2기를 구성할 중폭 개각이 있었는데요. 네네. 청와대는 심기일전, 체감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네.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청원이 나오는 등 네.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루 네. 만에 이렇게 국민청원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국민청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임명을 철회하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시 15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2만 2천여 명으로 청원자가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까 오전에는 19,000명이었는데 네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자의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분은 자신이 민주당의 지지자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하지만 교육 정책만큼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 교육을 교육 문제로만 보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학교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한 보육 문제 전가, 네. 그러니까 사회 문제로 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유은혜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했고요. 또한 유은혜 후보자의 국회 교문의 경험으로 이걸 교육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라고 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이 교육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갑질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 차별 없는 교육 현장을 기대한다라는 유은혜 후보자를 응원하는 청원도 올라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육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상곤 전 총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경기교육감으로서 혁신 교육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좀 바꿀 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이제 학부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한 경쟁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학원을 또 돌아요. 그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제 친구가 독일에서 굉장히 아이를 낳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네. 거기는 학원이 있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을 안 가는데 우린 다 가잖아요. 우리는 다 가죠. 네. 특별한 경우에 학원을 안 가죠.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을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배울 건 다 배운다는 거예요. 공교육 안에서.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교육개혁이 미진하다. 이런 네. 비판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교육 문제로 보고 네. 개혁을 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전교조 등 시민교육 단체들도 지난 28일 기자회견 열었어요.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 네. 제목이 교육 공약 포기하는 정책 숙려제 거부 선언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네. 이걸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 있게 하지 못하고 네. 이걸 국민에게 결정을 미룬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그 개혁 공약을 네. 힘있게 밀고 나가고 네. 실행하면 되지. 이걸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서 정책 네. 숙려제로 푸는 건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푼다면은 또 봉합 수준에서 네.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혁신이 아니라 봉합되는 네. 진보 보수 진보는 이 얘기, 보수는 이 얘기.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되면서 개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 방과후 네. 를 폐지하거나 그리고 지금 그 초등학교에 오후 3시까지 있는 문제 저학년들이요. 네네. 그러니까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똑같이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을 비슷하게 하는 거여서 초등학생들도 반대하고 네. 또 교사들도 반대하고 또 이제 일부는
엄마들은 찬성하기도 하고 또 하고 반대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이 좀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네. 다들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선이 돼야 되는데 3시까지만 봐주면 되게 엄마들이 6시 퇴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면은 7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3시에 끝나면 4시까지 또 시간이 뜨는 거예요. 그럼 요 시간에 또 어딘가에 아이를 학원을 맡길 또 때가 보내야 그러니까 되죠. 요 시간을 또 하려면 또 학원을 또 보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 학원들이 사실 이게 사교육 노동 시장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걸 또 사실 노동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네. 고민도 좀 들긴 할 텐데 큰 틀에서는 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죠? 그렇습니다. 학교 좋아했어요? 재미있으셨습니까? 전 도시락 먹는 재미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전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맛에 예. 이렇게 다녔는데 어쨌든 좀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나게 학교가 좀 눈 뜨면 학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방학 언제 해야지? 이런 학교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예. 아이들을 교실에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배우는 기쁨, 또 누리는 즐거움,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아직 아기가 어려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저도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예.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그렇죠. 학원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네.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일러요. 천천히 걱정하시고. 아직 시간 한 살이 안 많으시니까. 돼서. 예. 아직 한 살도 안 됐잖아요. 네, 예. 돌 지난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때 얘기하시죠.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뒤집힌 양승태 대법원 판결 논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네.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기를 일부 넓혀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가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네.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사건 소멸 시효를 단축시켰던 네.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논리를 뒤집은 겁니다. 저는 네.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 사건에 대한 피해자를 똑같이 민법하고 똑같이 정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양승태 룰인 거죠. 양승태 대법원의 룰이잖아요. 6개월까지 딱 해가지고 6개월부터 네. 하루만 지나도 신청 못하게. 6개월 내에 청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 예? 그러니까요. 못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이렇게 야박한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야 진짜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네.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상고법원 네. 설치를 위해서 이런 과거서 역주행 판결들을 네. 우리가 잘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에 네. 제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위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이용했다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네. 사법농단이라고 부르고 네. 재판 거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서 우리 재판부가 정말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긴급조치 피해자 배상 사건. 네네. 이 헌법소원 안 받아들인 거.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결 자체가 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사실 그 민변과 이 관련단 피해자 네. 관련자들이 예. 소송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절반의 구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예.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배상 청구권 침해라며 일부 위헌이라고 그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지만 네. 하지만 대법원 판결들이 헌재 위헌 결정에 반하여 긴급 조치들을 합헌이라고 한 바 없다.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네. 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긴급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막혔습니다. 네. 그래서 민변 등에서는 이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아하. 얘기하고 있는데 예. 사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도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한 뒤 재판 소원을 제기했던 예. 정원섭 목사 사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날 선고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예. 사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국가폭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가폭력에 희생된 건데 그 국가폭력에 대해서 세월은 흘렀지만 그 가버린 청춘을 누가 배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나중에라도 국가의 네. 이름으로 그 미안함,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렇게 막아놨었던 건데 그래도 이거를 뚫었다는 데에 대해서 좀 네. 앞으로 좀 과거 사건 또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또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판결이 나올 걸 좀 기대하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회복 정치로 몸풀기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얘기한 그분입니까? 네, 그분입니다. 예. 바로 또 그분이군요. 또 등장했습니다. 15일 귀국을 앞둔 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요. 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네. 정치 재개 몸풀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예고편을 띄우고 있네요. 예, 지금 개봉박두에서 연일 시동을 네. 걸고 있는 거다. 음. 근데 사실 이분이 온라인이라는 게 그렇긴 합니다만 네. 사실상 서울에 계신 거 아닙니까? 미국 계신 거 안철수 전 맞아요? 대표처럼? 조만간 또 추격전이. 네. 예, 봐야겠네요. 어디 계시나.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15일에 온다고는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렇게 또 비판했어요. 네. 경제 자유화가 기본 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네.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인 개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네. 우리는 마치 경제 민주화가 원칙인 줄 잘못 알았다. 경제의 좌파 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 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기 과문한 탓인지 경제 자유와 경제 민주화 경제 자유와 경제 민주화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제 자유화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대로 하자는 거고 경제 민주화는 네. 소득주도 성장이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게 공정 경제 지금, 하자는 건데 그게 네. 왜 잘못이죠? 그게 나눠서 왜 보는 것 좌파죠? 같아요. 나눠서 정말, 보는 것 같은데 예. 그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경제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이제 들어와서 정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프레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프레임 얘기하고 오늘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정치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좀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자유화든 민주화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심각한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가라라는 그렇습니다. 게 국민의 명령이다. 네. 그럼 정치인이면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시라. 라고 권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 네. 회복만 하지 마시고 예. 국내에 들어와서 좀 넓은 눈으로, 그러니까요. 예. 맑은 눈으로 좀 다 그러니까요. 봤으면 좋겠어요. 예, 좀 네. 퓨어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훈훈한 9월입니다. 네. 아, 그래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꼬여 있는데요. 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고 훈훈한 관계라고 믿고 예.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9월에 훈훈한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네. 약간 널뛰기예요. 약간 좀 이렇게 감정 상태가 네. 고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문재인 중요한 대통령이 부분이죠. 제일 네. 그 중심을 좀 잡으셔야지. 네. 자꾸 이게 그 미국에서 들어온 소식들이 오늘은 냉탕, 네, 내일은 맞아요. 온탕, 냉탕과 온탕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예, 봐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 한미훈련 재개 가능성 이런 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게 아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백악관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쓸 이유가 없다. 네. 큰 돈 쓸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6.12 정상회담 이후에 네. 본인이 그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직접 얘기했어요. 네.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쓸데없이 바다에다가 그렇게 큰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가 네. 미국 시사 잡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네.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9월에 평화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오. 좀 보고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고 그 이후에 미국에 가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하고 또 그 여사를 몰아서 9월 네. 유엔 총회 때 종전선언 할 수 있다. 이런 그렇군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정인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네. 전 사실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막후에서 움직이는 일인이 있으니 그 바로 문정인 특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엔 총회 9월에 그렇습니다. 열리는 유엔 총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가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그렇죠.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네. 유엔 총회 가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오고 예.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네. 트럼프는 가까우니까. 그렇죠. 들을 수 있어요. 예, 안방 아닙니까? 네. 뉴욕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네. 한반도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훈훈한 9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좀 더워가지고
좀 시원한 9월 이렇게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